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단순한 운이나 기회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자산 관리의 신으로 불리는 다구치 도모타카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위 1%의 부자 3,000명 이상을 직접 만나며 그들 사이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 뚱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의 습관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저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에서 부자들의 공통된 행동 원칙을 소개하며 그들이 이룬 부는 모두 습관에서 나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저서 속 똑똑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습관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건 매우 뿌듯한 일이다.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데 저축이 취미라고 말할 정도로 저축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고 잘 쓰지 않는 사람은 예금 잔고 덕에 작은 부자는 될지 몰라도 똑똑한 부자는 될 수 없다. 저축 없이 빚만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지만 저축이 취미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저축액을 늘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그 돈이 줄어들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서 무언가를 사느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물론 저축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잠깐이라도 돈이 줄어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쌓아둔 채 인생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크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투자를 한다. 내가 아는 똑똑한 부자들은 돈을 써야 할 일에는 제대로 쓴다. 그들은 단순히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돈을 불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길 꿈꾸는 사람. 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천직이라 여길 만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손에 넣으려면 소비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돈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하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야 한다. 또는 자격이나 기술 등 본인에게 투자해서 돈 버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수강료 지출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부자가 되어 이상적인 인생을 손에 넣은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의 한 지점에서 투자의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저축이 취미인 것은 낭비가 취미인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낭비는 돈 쓰는 방법을 바꾸면 개선되지만 저축이 취미인 사람은 취미 그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똑똑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불리는 방법뿐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보를 흘려듣지 않는다.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강사인 나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경제 뉴스에 해박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들의 지식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오히려 내가 쩔쩔 맬 때가 있는데, 그럼 투자는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자산 운용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밝은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물론 정보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활용할 때야 비로소 돈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 1%인 술이 인기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한번 마셔볼까? 라는 생각에서 멈추면 비즈니스와 돈 어느 쪽으로도 발전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들었을 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식이다. 저알코올 음료라면 여성도 가볍게 마실 수 있다. 음주하는 여성이 늘어서 주류 소비자의 저변이 확대된다. 여성들이 즐겨가는 카페에서 저알코올 음료가 정식 메뉴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에 음주 가능한 카페의 정보를 제공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의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똑똑한 부자는 정보를 자기 입장에 대입해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아무리 금융상품의 정보를 많이 알고 경제 뉴스를 매일 읽어도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보는 그냥 흘러갈 뿐이다. 못하는 일을 반드시 잘 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는 무슨 일이든 요령 있게 해내는 제주꾼이 한 명씩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상사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다. 물론 요령 좋게 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능력 때문에 안 해도 될 일까지 떠맡는 사람은 부자에서 멀어지게 된다. 똑똑한 부자일수록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 잘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 않아도 된다. 투자를 하여 성공했다고 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자산을 쌓는 사람은 없다. 세계 부호 순위 1위에 빛나는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도 자신의 특기인 주식 장기 투자 외에 다른 투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경영자 중에도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문외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 세상에 DVD 대여 방법을 몰라 진땀을 뺐다는 부자가 있을 정도다. 부자는 무슨 일이든 다 해내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본인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못하는 일은 과감하게 버린다. 그리고 잘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다른 이와 차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지 모른다. 그때는 일을 가리지 말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과 잘 안 되는 일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 이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일을 잘 해내려고 기를 쓴다. 회사에서 독립하여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특기 분야를 찾아내 거기에 집중한다. 잘 모르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분업하여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예를 들어 기획과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업이나 격리 같은 업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전문 회사에 외주로 맡기는 것이다. 당신의 특기 분야는 무엇인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부탁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땡땡씨가 당신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잘 못하는 일을 손에서 놓아보자. 그것이 가능해야 똑똑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쉬는 날에도 완전히 일을 놓지 않는다. 부자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는 일부 자산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부자는 대부분 일을 좋아하며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불로소득이 있는 부동산 투자가도 더 좋은 물건을 찾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이 더 많은 수익을 낳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돌며 수리 및 리모델링에 신경을 쓴다. 이런 부동산 투자가일수록 투자 능력도 뛰어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똑한 부자는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의 경계가 애매하다. 물론 부자도 일의 온오프는 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하루 종일 자야지 하고 완전한 오프 모드로 돌입하지는 않는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휴일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없다. 똑똑한 부자는 일터가 아닌 곳에 있을 때도 일 스위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 가령 음식점 대기줄이 길어지면 어떤 메뉴를 누가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식이다. 백화점에서 인기 상품이 보이면 어느 기업의 상품인지 확인하고 주가 동향을 파악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 여행지에 가서도 좋은 물건이 없는지 안테나를 고쳐 세운다. 나도 휴일에는 전철이나 카페에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정보를 수집할 때가 있다. 마냥 넋놓고 앉아있거나 차만 마시지는 않는다. 무심코 대화를 듣다 보면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장년층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살아있는 정보들이 당장 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뜻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휴일에도 완전히 쉰다는 개념이 없다. 물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에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는 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들을 장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몸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현명한 에너지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를 만드는 기본 체력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분명하다면 그에 어울리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돈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